오늘은 문과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에 바로 AI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챗GPT를 쓰면서도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오늘은 그 복잡한 기술 이야기를 수식 하나 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사실 챗GPT의 작동 원리를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언어 예측 기계입니다. AI는 우리가 입력한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올지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아침에라고 쓰면 그 다음에는 커피를 마셨다 혹은 학교에 갔다 같은 말을 이어 붙입니다. 이때 어떤 단어가 더 자연스러운지를 통계적으로 계산하죠. 이 단순한 과정을 수천억 번 반복한 게 바로 챗GPT입니다. 근데 그냥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고 하기엔 너무 영리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트랜스포머라는 구조에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AI가 문맥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모델이에요. 원래 이전 세대의 AI는 한 문장을 앞에서부터 한 단어씩 순서대로 읽고 처리했어요.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즉, 문장의 숲을 통째로 보는 거죠. 와, 단어를 하나씩 읽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동시에 본다. 그게 인간의 언어 이해 방식과 닮았네요. 맞아요.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엔코더와 디코더라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어요. 엔코더는 입력 문장을 분석하고 디코더는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챗GPT는 이 구조에서 엔코더를 없애고 디코더를 여러 층으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읽고 요약하고 다시 쓰는 과정을 스스로 반복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생성형 언어 모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챗GPT는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해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벡터화예요. 이 아이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단어를 수천 개의 숫자로 된 좌표, 즉 벡터로 바꿔서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0.7, 1.2, 0.4 같은 숫자의 배열로 표현돼요. 이별이라는 단어는 다른 숫자 배열로 표현되는데 이 두 벡터는 서로 거리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문맥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AI는 단어를 뜻의 거리로 기억합니다. 이걸 의미 공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AI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좌표 평면이 있는 거네요. 단어들이 의미의 거리로 연결돼 있는 거군요. 정확해요. 문과식으로 말하면 AI는 단어를 사전의 정의로 외우는 게 아니라 맥락의 관계로 이해하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 꽃이라는 단어 주변에는 봄, 향기, 선물, 사랑 같은 단어가 밀집해 있고 반대로 절망이나 세금 같은 단어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AI는 이런 수많은 의미의 위치 관계를 학습해서 문맥을 파악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정말 사람처럼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AI가 틀린 말을 너무 자신 있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없는 책을 만들어내거나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현상입니다. 챗GPT는 사실상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말을 선택하기 때문에 진실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이라는 문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듯한 문맥이라면 실제 연구가 없어도 그렇게 이어붙여 버리는 거예요. 즉, AI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말의 패턴을 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말하는 걸 그대로 믿으면 위험하죠. 그렇다면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항상 AI의 답변을 초안으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해야 해요. 예를 들어 그 주장에 사용된 논문 제목을 3개 제시해줘라고 하면 AI는 그 요청에 맞게 진짜 출처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검증 프롬프트를 따로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답변 중에 잘못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스스로 검토해줘. 이렇게 말하면 AI가 자가 검열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은 AI가 잘못된 정보를 말하더라도 사용자가 똑똑하게 검증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겠군요. 맞아요. 결국 AI를 잘 쓰는 사람은 AI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심하면서 다루는 게 중요하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AI가 너무 차분하게 답을 하고 어떤 때는 상상력이 폭발한 듯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그건 템퍼러처,
즉 온도 설정 때문이에요. AI는 단어를 예측할 때 확률이 비슷한 여러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하죠. 이때 온도를 낮게 설정하면 AI는 항상 가장 확실한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답이 단조롭고 논리적이에요. 반대로 온도를 높이면 확률이 낮은 단어도 시도합니다. 그 결과 좀 더 창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답을 내죠. 예를 들어 사과에 대한 시를 써줘 라고 했을 때 온도가 낮으면 교과서적인 시가 나오고 온도가 높으면 약간 미친 시가 나옵니다. 네, 그럼 템퍼러처를 조절하면 AI의 개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걸 AI의 성격 온도계라고 부릅니다. 낮은 온도는 신중한 분석가, 높은 온도는 상상력 넘치는 예술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에서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좋아요. 초안 단계에서는 온도를 높여 아이디어를 얻고, 수정 단계에서는 온도를 낮춰 논리를 다듬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실전 꿀팁이네요. 할루시네이션은 줄이고 템퍼러처는 상황에 맞게 쓰면 AI의 결과물을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겠군요. 맞아요. 결국 챗GPT를 잘 다루는 건 단순히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마치 작곡가가 악보를 다룬 듯 AI의 언어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거죠. 이제 조금 감이 옵니다. AI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패턴을 계산하는 기계다. 하지만 그 계산이 워낙 정교해서 인간의 언어처럼 들린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AI의 원리를 이해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챗GPT는 마법이 아니라 수학적 언어 모델이에요. 언어가 숫자로 바뀌고 그 숫자가 다시 언어로 복원되는 구조. 우리는 지금 언어가 수학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과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째, AI를 기술로 보지 말고 언어 실험실로 보세요. AI에게 문체를 바꿔달라, 감정을 다르게 표현해달라, 사고의 단계를 나눠달라. 이런 요청을 반복하면 여러분은 AI를 통해 언어의 작동 원리를 새로 배웁니다. 둘째, AI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루시네이션은 실패가 아니라 창의성의 부작용이에요. 오히려 그 오류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AI의 원리를 안다는 건 언어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뜻이군요. 오늘 정말 알찼습니다. 네, AI를 이해하는 건 결국 인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기술을 알면 기술이 덜 무섭고 언어를 알면 세상이 더 흥미로워집니다. 오늘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AI와 창의력, 그 미묘한 경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때는 AI가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고 인간이 어디까지 남을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봅시다. 지금까지 브레인 튜닝의 문과생 너도 할 수 있어 AI였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감각이 AI 시대에 가장 큰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